안녕하세요. 집가사랑 부동산 경매학원의 맑음쌤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김밥 한 줄 싸가지고 소풍 가고 싶은 날씨인데요. 제가 지금 한강 바로 옆에 있어요. 서울 아파트 집값이 오르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개가 있죠. 첫 번째로는 직장이 가까운 곳까지의 접근성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학군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로는 한강변 근처, 한강 뷰를 누릴 수 있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부동산이 다 개별성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한강 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는 희소하기 때문에 이런 한강 옆에 붙어있는 집들은 상당히 집값이 비쌉니다.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아파트 하나 살펴보러 나왔거든요. 이 아파트는 한강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도로만 하나 건너면 바로 한강공원까지 접근이 가능한데, 여기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너무 구성이 잘 돼 있는 거예요. 막 헬스 기구, 체력 단련 기구들도 너무 좋은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황토길, 조교길도 있고, 공원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와, 여기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이런 모든 혜택들을 누릴 수 있겠구나,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시세보다 약 2억 4천만 원이나 저렴한 한강변 아파트입니다. 역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여기가 또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아주 큰 개발 호재가 있어서 추후에 집값도 많이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요,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입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 2023 타경 103410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467 가양중앙 하이츠 아파트 101동 201호입니다. 감정가 9억 6,200만 원의 45평형 아파트로요. 1회 유찰되어서 80%인 7억 6,960만 원의 매각이 진행됩니다. 건물 면적 36.25평, 토지 면적 16.48평, 매각 기일은 2025년 9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산책로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황토길입니다. 맨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황토길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산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 오늘의 경매 물건 아파트에서 도보로 걸어가지고 한강까지 몇 분이나 걸리나 제가 걸어봤는데요. 성인 여자 걸음으로 약 5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을 합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대로는 올림픽대로고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도 이동이 참 편리합니다. 여기 가양동에 가장 큰 개발 소식이 뭐가 있냐면 양천 향교역 바로 앞에 있는 가양 CJ 부지가 개발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좀 대출이나 PF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다행히 정상화가 돼서 제대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코엑스의 연 면적보다 1.7배나 큰 부지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부지가 되어서 인구 유입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스타필드 빌리지도 입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타필드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타필드가 입점한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전부 상승한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 국회의원이 또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해서 이야기가 좀 있기도 했었죠. 길을 걸어오면 이렇게 굴다리를 통해서 한강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와, 한강에 도착했어요. 잠실이나 반포처럼 한강공원 고수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은 아니고 한강변 걸으면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앉아있고 산책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집 앞에 조금만 걸어 나오면 이런 곳이 있다니 너무 좋죠? 이 물건이 2024년 1월에 3명이 입찰해서 8억대에 낙찰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강제 집행 정지로 불허가가 났다가 지금 다시 9월에 매각 기일이 잡힌 거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경매 초보분들은 아직 권리 분석이 익숙치 않으시니까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매각 불허가가 난 게 아닐까? 이 물건에 입찰을 하게 되면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물건이 매각 불허가가 난 이유는 소유자가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권리상의 문제가 있거나 뭔가 하자가 있어서 불허가가 난 게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을 걱정하지 말고 입찰하셔도 됩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7월에 현재 소유자이자 채무자가 4억 9,800만 원의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2018년 5월 31일 농협자산관리의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이고요. 이후에 후순위 근저당권, 강서구의 압류, 서민금융진흥원의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건으로 낙찰 이후에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사항은 없고요. 현재 전입세대 열람 내용을 확인해 보면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라는
라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한두 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완벽하게 해서 내가 권리 분석을 마스터해서 입찰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10년 내내 공부만 하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가사랑 경매학원 투자종합반에서는 입찰하시기 전에 권리 분석적으로 뭔가 검토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저와 저희 원장님이 직접 검토를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9월 11일 개강하는 투자종합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더보기란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인 가양 중앙 하이츠 아파트는 1동부터 3동까지 3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경매 물건은 101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5층은 한강뷰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의 경매 물건은 2층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층이에요. 한강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 최저가가 7억 6,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전세가가 약 6억 6천대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매물은 1층 매물이 10억 원부터 시작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64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9호선 가양역이나 양천 향규역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고 앞으로 개발 호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최저가 7억 6천만 원이다 하면 너무너무 저렴하다. 심지어 45평이라서 방이 4개, 화장실이 2개나 되거든요. 이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는 영등포 공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요. 초등학교는 조금 도보로 떨어져 있는 점, 이 부분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입찰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아파트가 지금 45평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매매 사업자로 단기 매도를 할 목적이라고 한다면 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거래를 할 경우에는 매도 금액에서 건물분의 부가세 10%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이상의 거래를 할 때는 부가세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부가세가 얼마 정도 나올지 계산해 볼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경매 정보지에 보면 건물과 토지의 비율이 나옵니다. 감정가 비율이 나와요. 그 비율을 대략적으로 적용해서 계산하면 거의 맞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1999년식이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건물은 3, 토지는 7 이렇게 감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내가 10억에 이 물건을 팔았다고 생각하고 3대 7로 구분을 해보는 겁니다. 건물이 3억이니까 3억의 부가세 10%라고 하면 3천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 사업자 분들이 대형 평형 아파트를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 부가세 때문에 수익률이 많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 아파트는 실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2년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가 비과세를 받으실 분들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자, 오늘의 경매 물건 가양 중앙 하이츠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왔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101동 201호가 오늘의 경매 물건인데요. 3개동 164세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럼 주차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오늘 평일 낮 시간인데 그러면 다들 일하러 가시니까 주차장이 조금 비긴 하거든요. 그래도 지상 주차장이 거의 텅텅 비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기가 지하 주차장이 있어서요. 세대당 주차 대수가 약 1.97대, 2대 가까이 나온다고 합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할 걱정은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경매 물건은 동향이고요. 저층이다 보니까 해가 잘 들진 않습니다. 이 가양 중앙 하이츠 바로 옆에 있는 성지 2단지 같은 경우에는 다 소형 평형이에요. 근데 여기는 45평 대형 평형으로 공통이거든요. 전부 45평이라서 실거주 하실 목적이라고 하시면 이번 회차에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앞쪽으로는 아파트 단지 상가들, 편의점, 그리고 체육센터들도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실거주하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9호선을 타고 마곡으로 가실 수도 있고 강남으로, 여의도로도 가실 수 있으니까 회사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편리한 입지에 있다. 바로 앞에 올림픽대로도 있으니까 자차 이용하시는 분들도 전혀 왔다 갔다 하시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의 단점은 세대수가 좀 작다는 거, 그리고 재건축을 노리기에는 이미 용적률이 너무 높다는 거, 그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경매 물건 201호인데요. 샤시가 깨끗하게 하이 샤시로 교체가 된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실외기를 놓는 자리에 에어컨이 없어요. 이런 날씨에 에어컨 없이 살 수가 있을까요? 공실일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쪽에도 에어컨 실외기는 없습니다. 사람이 거주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드네요. 문도 다 닫혀 있고요.
이런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없는데 문도 다 닫혀 있고, 지금 안쪽의 샤시를 보시면 샤시를 새로 갈았습니다. 샤시 스티커가 아직 떼어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내부 수리도 되어 있겠다. 좋은 물건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1호 우편함에 우편물 3통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지하에 엘리베이터 있고 지하에 지하 주차장 상당히 깨끗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대당 1.97대, 2대에 가까운 주차 대수가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2층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개층에 2개 호수씩 있는 계단식 구조고요. 여기 201호인데 일단 문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이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도어락도 새 겁니다. 아예 스티커도 떨어지지 않은 새 거거든요. 뭔가 내부까지 수리가 다 되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택배가 하나 와 있는데 9월 2일 날 발송한 택배입니다. 최근에 발송한 게 여기 도착한 걸 보니까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문은 깨끗하고 의심스럽네요. 우편물 도착 안내서는 8월 29일 날 왔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이거는 구축, 구형 문이거든요. 지금 이 문이랑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되죠. 101동 201호에 경매가 나와서 그런데요. 이거 미납관리비가 있으면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듣기로는 한 저달치 않는 것 같은데. 2-3달이요? 거의 대부분의 관리사무소에서 미납관리비가 몇 달치 있다 정도는 확인을 해주시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개인정보 때문에 확인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이 아파트는 평형이 다 똑같아요. 그럼 네이버 부동산에서 단지 정보를 조회하시면 월 평균 관리비가 얼마다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월 평균 관리비가 약 28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30만 원 정도를 잡았을 때 2달 치면 60만 원, 3달 치면 90만 원, 약 100만 원 정도 관리비가 밀려 있겠구나 라고 예상하시면 되고요. 지금 전화를 통해서 정보를 아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사는 했는데 이사는 안 나간 걸로 알고 있다 라는 부분이었고요. 공실로 보이지만 짐은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점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포인트 알 수 있었습니다. 또 2번째로는 전화해서 미납관리비 여쭤보니까 2-3달치라고 알고 있는데 라고 바로 답이 나오셨어요. 경매요 이런 얘기도 없었고 그냥 바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화를 한 사람들이 꽤 있겠다, 임장을 와서 조사한 경쟁자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 이 2가지 포인트를 한 번에 전화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임장을 와서 보니까요, 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에 샤시부터 문까지 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유자가 이 집을 2017년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구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아내가. 이걸 수리를 해서 매도를 할 목적이었을 수도 있고 전세를 놓을 목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계속 진행 중이고요. 대신에 뭔가 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추가적인 수리비를 더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거기다 가장 많은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는 샤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 우리가 아낄 수가 있어요. 인테리어 비용만큼을 우리가 입찰가에 반영해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이 살기에는 너무 좋아요. 한강까지도 가깝고 한강 바로 앞에 우리 공원이나 헬스장이나 황토길이나 조격장이나 놀이터 이런 것들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가 작고 구축이긴 하지만 지하 주차장도 2개 층까지 있었습니다. 주차 걱정 필요 없어요. 거기다가 9호선역까지는 다 도보로 15분 내에 갈 수 있다. 앞에는 CJ 부지가 현재 개발 중이니 여기가 개발이 완료되면 이 단지의 가치도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물건이고요. 가격도 너무 저렴합니다. 시세보다 2억 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매각이 진행 중이니까 이 물건 한번 꼭 입찰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85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평형, 45평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사업자 분들은 만약에 이걸 매도를 하시면 건물분 부가세 10%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실수요자 분들이 입찰하실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매매 사업자 분들은 경쟁력이 조금 없는 물건이에요. 내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마련하고 싶은데, 실거주할 아파트 한 채 마련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 어떡하지? 포기하지 마시고 부동산 경매에도 한번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물건들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물건이 너무 많아서 내가 좋은 물건 찾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 물건도 정말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결심을 하시고 도전을 하시고 열심히 임장하고 폐차하더라도 입찰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그 과정 중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권리 분석이라든지 입찰가 산정이라든지 낙찰후의 명도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투자종합반에서 1:1로 밀착해요. 평생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실 때 저희 집가사랑 경매학원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